나를 살리는 피, 늙게 하는 피, 위험한 피, 오염된 혈액이 만드는 치명적인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라. 히노로리, 다카하시 히노로리, 지음, 윤희림, 옮김. 혈액을 맑게 하는 데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물, 천연소금, 효소, 그리고 음이온 환경이다. 물과 효소는 혈액 속의 불순물을 없애주고 소화를 도와 혈액이 걸쭉하고 탁해지지 않도록 해준다. 천연소금은 혈액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 자체를 음이온 환경으로 만들어 바꿔주면 맑고 건강한 피를 유지할 수 있다. 크게 4가지가 딱 정의가 됐네요. 천연소금, 물, 효소, 음이온 환경, 이 효소 식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터 콤부차 이런 것들을 정주영차라고 하는데 내가 많이 만들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다카시 히노로리는 어떤 분인가 1958년에 태어났고 1983년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이렇게 벽지 근무 또 아주 성실하게 진료를 하셨네요. 임상 경험과 암, 혈액 진환, 혈액에 대해서 생혈액 관찰법을 접한 후에 심도 있게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현재 일본 혈액학계에서 전문의로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혈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탱글탱글 아이 건강하게 보이네요. 적혈구가 이렇게 탱글탱글 해야 되는데 뭔가가 이상해지네. 찌그러지고 이렇게 되어진 변형된 적혈구가 있고 이 적혈구가 막 덮치게 엎치기가 되어 있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군요. 이게 적혈구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엎치기가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용혈 현상이다. 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상하게 가리구가 백혈구가 이렇게 또 나타나 있는 속에 뭐가 가립구 호산구로 추측하는데 이런 것이 있고 2 종류의 가립구 소형 가립구 이렇게 염색 표본의 백혈구 호중구 위와 단액구 뭔가 깨끗하지 않죠. 피부도 이럴 수가 있다면 아주 피가 이렇게 탁할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상구 아주 탁한 뭔가가 이런 모습들이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은 모습들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이 플라크 시커먼 이런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내가 전에 좀 위장이 안 좋아서 수출 많이 먹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지 시커멓게 나타났던 적이 있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형상의 플라크가 이렇게 결정체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네요. 아주 다양한 이상의 아주 이상한 모습들이 몸속에 뭔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것은 요산결정이거든요. 요산결정은 아주 찔리면 아주 통증이 많이 심하겠는데 부유물들이 좀 깨끗하지 않은 그 미세먼지 같은 모습들도 있고 이런 아주 이거 부유물들이 많군요. 곰팡이 부유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피부라든가 이렇게 포상 부유물의 백혈구 박테리아상의 이런 유주체 아주 참 연구가 많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이온 환경과 적혈구가 음이온 하전층, 음이온 상태에서는 피가 아주 안정된 모습을, 양이온 상태에서는 뭔가가 플러스 전위가
정결하게 만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살리는 피, 늙게 하는 피, 위험한 피에 대해서 그러면 나를 살리는 피, 늙게 하는 피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의 글이 있네요. 추천의 글, 이 책의 저자인 다카하시 히노로리 선생은 나의 대학 후배다. 내가 지치의과대학 혈액학 조교수로 있을 때 그는 대학에서 2년간 혈액내과 연수를 받고 있었다. 그는 환자를 대하는 진료 태도와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의료 자세를 통해 선배인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문득 그가 내 차림새에 대해 자주 주의를 주었던 일이 생각이 난다. 지금은 나 역시 사람은 그 사람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때의 나의 진료와 연구, 교육 현장 어디에서나 늘 옷차림이나 꾸밈새에 소홀했다. 그는 늘 진료에 열심이었고 간호사들과도 소통이 원활했던 우수한 의사였다. 그랬던 그가 고향에서 잠시 근무한 뒤 병원을 열었다고 전해왔다. 혈액과 관련된 교훈은 비록 흔하지 않지만 수혈이나 치료를 병행하면서 혈액의 상태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오래도록 활발한 치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생혈액 관찰이 치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바라는 뜻에서 쓰여진 것이다. 아주 잘 설명되었다라는 거죠. 나도 현재 공초점 레이저 형광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관찰하면서 약제의 유용성을 연구하고 있다. 그의 향상심, 특히 진료에 유용한 것이라면 한껏 욕심을 부리는 정신을 본받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혈액종양과 부장인 하타케 기요히코라는 분이 추천에 글을 쓰셨고요. 자, 들어가는 말에서 맑고 건강한 혈액이 건강의 핵심이다. 그렇죠. 당연히 피가 그렇게 탁하게 보면 피부라든가 모든 우리 기능에 깨끗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군요. 혈액의 건강은 활기찬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다. 내 몸 어딘가 손상된 부위만에만 주목하고 그것만 근심할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내 몸 구석구석에 흐르고 있는 혈액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애쓰자. 그러면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내일을 향한 의욕도 샘솟게 될 것이다. 정말일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혈액이 가르쳐 줄 것이다. 생혈액 관찰에서 생혈액 FBO, Fresh Blood of Observation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신체 상태와 체질을 파악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만들기 위한 지표와 같은 것이다. 이 책은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독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먼저 살아있는 혈액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태와 그에 관한 소견을 설명한 것이다. 그 다음은 대표적인 증상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증상과 영상으로 보이는 혈액의 상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맑고 건강한 혈액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제시하면서 혈액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혈액을 맑고 건강하게 되살려 내일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진다면 당신을 비롯한 모두가 행복해지리라 믿는다. 맑은 생외이런 관찰을 통해서 몸을 망치는 피는 어떤 것인가, 즉 혈구의 모습, 즉 혈구의 모습들, 또 통풍 등등 사진과 같이 위험한 피가 만든 심각한 질병의 치유 사례에 고질적인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를 살리는 피를 샘솟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의사로서 또 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의사로서 왜 생혈액 관찰인가? 왜 혈액을 보고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은 동물의 생태를 보고 자연 환경의 상태를 아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분석이 아니라 관찰이라는 용어가 알맞다. 혈액의 변화를 통해서
몸의 이상을 알아채고 곧바로 대응하면 발병 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이를 간과하면 나중에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혈액을 제대로 알려면 또 피를 검사하는 거나 또 이렇게 현미의 경우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되는 의료진과의 서로 교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이것을 공부하면을 통해서 또 혈액과 또 피부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또 일반인도 나름대로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혈액 진단법인 고정 염색 표본 관찰법은 혈액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생혈액 관찰이라는 방법은 현재까지의 진단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 진단하기란 질병에 걸린 특수한 상황의 사람과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확립된 것이므로 객관성과 항상성이 요구된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 질환을 진단할 때는 혈액을 유리 슬라이드에 묻혀 고정 염색한 뒤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특수 염색이나 세포 표면 마커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진단을 확정한다. 같은 표현이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똑같은 진단이 나와야 한다. 현미경이 발명되었을 무렵에는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가 혈액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했겠지만은 이러한 방법은 진단하기 확립되면서 점차 도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역시 의대생 시절에는 물론 내과 전문의, 혈액 전문의가 된 뒤에도 혈액을 검사할 때는 고정 염색된 혈액 표본만 사용했었기 때문이다. 피를 통해서 진단을 제대로 하거나 또 분석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면 그것은 치료에 아주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이 책이 쓰여진 지는 제법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이 분야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2009년도에 초판이 되어졌으니까 12, 3년이 되겠군요. 자, 생혈액 관찰과의 첫 만남에서 이렇게 내가 혈액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하게 된 계기는 몇 년 전의 일이다. 일본 내과학회 총회가 열렸던 장소에 의료기기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중에 한 곳에서 암시야 현미경 코너가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모니터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백혈구의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물론 학술적인 영상을 본 적은 전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혈액의 세포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무척 놀랐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혈액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생물체의 존재에 눈을 떼지 못했다. 암시야 현미경을 이용하여 혈액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방법을 계승해 온 학파가 있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다. 평소에 배워왔던 익숙한 현대 혈액학과는 개념이 달랐지만 직접 눈으로 본 혈액의 세계에 크게 흥미를 느낀 나는 생혈액 관찰 FBO를 일상 진료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 의사가 생혈액 영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것이다. 신이 주신 만남이라고 굳게 믿고 나는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생혈액 관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 그리고 생혈액 관찰이 현대의학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에 이를 곧바로 일상 진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클리닉을 개원한 뒤로도 혈액 표본을 계속 관찰한다. 게다가 현미경도 올림푸스나 니콘 제품의 상위 기종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진료 틈틈이 미시의 세계를 보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을 가졌고, 혈액이 효과적이고 빠르게 알려주는 몸의 상태, 생혈액 관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액의 상태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의 원인을 아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혈액의 변화를 보고서 CT나 내시경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질병이 발견된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하기도 했다. 혈액은 우리 몸에 발생한 이상을 재빠르게 알려주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 이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준다. 혈액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하고 분석한 의사는 나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다. 그 중에는 서양 의학에도 지식이 깊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의사도 있고 이와 반대로 서양 의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사도 있다. 의학계의 상식에 어긋난 터무니없는 이론을 주장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아무 지식도 없는 문외한이 단순히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오로지 걸쭉한 혈액과 맑은 혈액만을 번갈아 보여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 탓에 생혈액 관찰 자체를 신뢰성 없는 검사법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생혈액 관찰의 세계는 매우 심오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활용한다면 현대의학과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현대의학의 기준을 두고 진료를 하고 있으며 내 클리닉에는 CT나 내시경 등의 진료 기기도 갖추고 있다. 예전에 공립 대형 병원에 근무했을 때는 거의 해마다 학회에서 증상 사례를 보고했으며 마지막 진단수단인 환자의 부검에는 어느 의사 못지않게 여러 번 참여했다. 그런 점에서 생혈액 관찰은 분명 의학적 원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분석과 관찰의 미묘한 하지만 큰 차이는 생혈액 관찰을 의미하는 FBO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다. FBO 생혈액 관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생혈액 관찰을 그때까지 배운 대로 생혈액 분석을 뜻하는 LBA 라이브 블러드 애널리시스로 불렀다. 줄여서 불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LBA라는 용어에 조금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다. 분석 애널리시스라는 말은 왠지 기계적이고 수치화되어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그런데 혈액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본다는 것은 그것과는 이미지가 좀 다르다. 혈액을 관찰하는 사람의 기량이나 감성, 좀 더 과장하면 움직이고 있는 혈액세포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강의 상태를 조사한다고 하자. 강물을 기계에 걸러 여러 가지 화학물의 질의 측정값을 보고 그 강이 어떤 상태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분석이라면 강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지켜보고 그 모습과 움직임에서 그 강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미루어 생각하는 것은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솜씨 좋고 경험이 풍부한 어부나 사냥꾼은 동물의 생태에 일어난 변화만 보고도 자연 환경의 이변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는 경우가 있다. 혈액을 보고 신체의 상태를 아는 것은 동물의 생태를 보고 자연의 환경의 생태를 아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분석이 아니라 관찰이라는 용어가 알맞다. observ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알맞다. 혈액의 변화를 통해 신체의 이상을 알고 곧바로 대응하면 발병 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이를 간과하면 나중에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과학적인 요소와 감성이라는 두 가지에 의해 성립되는 관찰이라는 방법에는 처음부터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경험을 통해 점차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용이함이 있다. 또한 열의를 가지고 전념하면 평균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기량에 도달할 수 있는 참된 묘미도 있다. 이처럼 생혈액 관찰은 심오하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뛰어난 검사법이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에서 몸을 망치는 위험한 상태의 혈액은 이렇게 무균 상태의 성력이라고 믿었던 혈액 속에 이렇게 치집어는 이물질이 존재하다니 그중에 적혈구보다도 훨씬 커서 현미경 관찰 시야를 벗어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혈액 속을 제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는 박테리아 모양의 부유물까지 있었다. 그런데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런 부유물들이 내 자신의 혈액 속에도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쯤 되면 의사인 나로서도 동료를 감출 수가 없다. 요즘은 참 이게 참 접종 시대에 접종을 맞고 난 후에 뭐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많이 관찰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불량한 어떤 것들이 액체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피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때 이것을 피에 대해서 생리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과 혈액의 상태.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혈액의 사진을 본들 뭘 어떻게 알겠느냐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반듯하고 아름다운 것과 일그러지고 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감각이 있다. 막 태어난 오리의 새끼에서 부리가 동글고 목이 긴 새의 모형을 보여주면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부리가 뾰족하고 목이 짧은 새의 모형을 보여주면 당황하고 허겁지겁 도망치려고 한다. 우리 인간에게도 태고 쪽부터 물려받아 온 감성이 있다. 마음을 비우고 솔직한 기분으로 보면 혈액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알 수 있다. 공감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은 먼저 26에서 27페이지에 있는 두 사람의 혈액 사진을 살펴보자. 한 사람은 20세의 여성이고 또 한 사람은 80세의 남성이다. 이 각각의 사진이 과연 누구의 혈액이 사진인지 알 수 있겠는가? 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통해서 26페이지에 있는 거. 자,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 사진 A가 있고 사진 이렇게 사진에서 이렇게 뭐 둘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게 선명하고 과립구가 있는 세포는 백혈구이고 한데 위에는 백혈구가 있고 A는 백혈구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둥글게 돼 있고 밑에는 뭐 백혈구가 제대로 보이지 않네요. 조그만하네요. 자, 이런 사진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사진 A는 둥근 모양의 세포가 많다. 이것이 적혈구다. 아메바처럼 과립이 있는 세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백혈구다. 사진 A의 혈액은 깨끗하고 모든 세포가 평온한 느낌이면서 자유롭고 힘차게 보인다. 이에 비해서 사진 B는 혈액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적혈구는 매우 없이 일그러져 있고 서로 겹쳐 있다. 왠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지만 과연 이 혈액의 주인은 건강이 괜찮을지 걱정이 된다면 당신의 감성은 지극히 정상이다. 사진 B가 어떤 게 B? B. 이거는 둘 다 A였군요. 이거는 둘 다 A였고 B 사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B 사진은 당연히 이렇게 이거 엉망진창이군요. 자, 이게 무엇은 이게 뭐예요? 이상하게 되어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고 백혈구가 아주 안정하고 편안하고 고요한 어떤 시골 마을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여기는 아주 뭐 복잡한 막 경쟁 투쟁 아주 막 도시에 아주 복잡한 어떤 그 어떤 상가지대 같은 모습. 자, 이렇게 보면서 자,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 A의 주인은 20세의 여성이고 사진 B의 주인은 80세의 남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 사진 A가 80세의 남성의 혈액이고 사진 B가 20세의 여성의 혈액이다. 사진 A의 주인공인 80세의 남성은 젊은 시절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날마다 아침 햇살 속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신선한 제철 채소를 듬뿍 먹었으며 평소에 물도 충분히 마셨다. 다리와 허리가 꼿꼿하고 이렇게 이런 차이가 꼿꼿하고 줄기도 똑바르다. 깨끗한 피부에 활발한 인상을 가진 이 남성을 누가 80살로 알겠는가? 실제 나이를 알면 모두 놀란다. 아무리 봐도 60대 전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B의 주인은 20세 여성은 몇 년 전부터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스낵이나 과자를 입에 달고 살며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밤늦게까지 TV를 보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않는다. 그러니 아침에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이부자리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최근 몇 년간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점심은 대부분 빵이나 라면으로 때운다. 그렇다고 저녁 식사를 충분히 하는 것도 아니다. 마시는 것은 주스와 캔뿐이다. 채소는 운동만큼이나 싫어한다. 아직 젊은 나이에 손톱과 머리카락이 까칠하고 피부에는 기미가 부쩍 늘었다. 본인을 앞에 두고 차마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도무지 20살로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피에 또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정리